회원인 여러분,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내외 곳곳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PNU도 올해 제1회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캠퍼스,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아미 캠퍼스 등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뉴스보도 제작 부문과 콘텐츠 홍보 확산 부문을 주제로 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총 390만 원의 상금과 총장상 등이 지급되니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밀양 캠퍼스가 아침 식사 제공을 중단해 학생들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다행히 9월부터는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높게 책정된 단가 때문에 원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캠퍼스 대학생활원이 9월부터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아침 식사 폐지로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자 빵류, 시리얼, 샐러드 등의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식사의 질에 비해 높게 책정된 단가 때문에 학생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학생활원이 밝힌 간편식의 단가는 3,600원으로 2학기 대학생활원의 7일 20 기준급식 단가 3,76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원생 A씨는 가격에 비해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다며 간편식이 한 끼 식사와 맞먹는다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든든하게 따뜻한 아침밥 주는 것도 아니고 샌드위치, 시리얼로 25만 원, 조식 25만 원 실화냐라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학생들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생활원 손혜영 영양사는 대학생활원이 1년 단위로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 당장 아침 식사를 부활시킬 수 없어 간편식을 계획하게 됐다며 간편식을 신청한 55명 때문에 인건비와 낮은 수익성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원생들이 절실한 것 같아 조리원 인원을 줄여 해당 금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추가 요금 인상 또는 간편식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캠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다른 캠퍼스 학생들처럼 합리적인 가격의 아침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면은 이제 그 뜨끈하고 든든한 그 컵라면에 삼김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거 비교를 했을 때. 적은 신청 인원으로 조식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아침 식사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원 측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PUBS 뉴스 김혜신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시도가 많은데요. 우리 대학도 메타 캠퍼스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임보영 기자가 직접 메타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지난 8월 10일 우리 대학 입학처는 입학 정보를 담은 2.5D 메타 캠퍼스를 공개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링크를 통해 메타 캠퍼스에 입장하면 캠퍼스 전경이 3D 형태로 구축돼 있습니다. 각 건물의 사진을 클릭하면 작년 입시 결과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입학 정보와 도움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따라오는 우리 대학 마스코트인 산진이도 눈길을 끄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 캠퍼스는 입학 자료를 포함한 학내 정보를 제공하는 11개의 건물과 신입생을 위한 입학 박람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내 정보는 기계관의 정시 모집 전형을, 인문관의 수시 모집 전형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박람회에서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의 부스를 통해 각 전형별 전년도 입시 결과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을 바로 찾을 수 있어 비교하기 쉽습니다. 입학처 정대성 담당자는 메타 캠퍼스를 통해 전형별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대입 준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호가를 전했습니다. PU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한 학생이 또래 동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신지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대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인하대 성폭행 및 사망 사건 이후 캠퍼스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이 적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장은 소속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PNU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도록 매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학과 등 각 기관이 요청하면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학알림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소재 14개 대학교 재학생의 대학 주간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50.5%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우리 대학은 9.1%로 가장 낮은 반면 동의대는 9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따르면 2021년 참여율도 교원은 80%였던 반면 학생은 23%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산대 인권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전면 중지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없어지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캠퍼스 내에 그런 교육이 존재하는지 또 의무 이수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수율의 동향으로 볼 게 아니라 자체적인 수치가 낮은 걸로 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저처럼 많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자발적 이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경대와 동의대의 경우 이수율이 낮을 경우 학과에서 명단을 작성해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별 1회, 수업 연한 내 총 4회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 최란주 상담팀장은 일부 대학은 성적 확인을 위해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이수 의무를 강제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강제하지 못하고 있고 2만 7천여 명이나 되는 학생 교육을 인권센터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PBS 뉴스 신지영입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